블랙풀의 노숙자 쉼터에서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한 노숙자의 손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숙자 쉼터에 있는 수십 명의 영국 노인들이 한국인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며 지폐를 꺼내들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한국인 할아버지와 블랙풀의 노숙자 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늙은 할아버지 빌 머피라고 합니다. 이제 막 60대의 나이가 넘어가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컴퓨터 자판을 저 스스로 두드리고 있는 것조차 감격스러울 정도로 현재의 저는 오히려 30대, 40대의 인생보다 더욱 젊고도 혈기 넘치는 삶을 지금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저의 유일한 가족인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는 삶은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에서 살아온 저의 인생이 다소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물론 제 나이가 60이니 저에게도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일은 과거일 뿐인데요. 딸 하나와 아들 하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살아오던 저에게 불행은 하루아침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카페들에 들어가는 커피 머신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었던 저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커피 머신 사업이라는 하나의 길만 우직하게 파오던 저는 무려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시간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무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은 꾸준히 순항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결혼과 딸의 결혼까지 전부 다 제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자식들까지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영국에서 커피 머신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바쁜 삶의 대표였지만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제가 절대 빼먹지 않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병으로 일찍 떠나보냈던 저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고아원이나 노숙자 시설 심지어는 양로원의 시설들에까지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하는 감사함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부모가 없다는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슬픈지 알던 저였기에 사업이 커질수록 저는 더욱더 이러한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고 저의 최종적인 목표로는 커피 머신 사업이 아닌 이러한 부모가 없는 고아원의 아이들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부모 잃은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저에게 고아원과 노인보호시설의 봉사활동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한 초반의 시기부터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저는 30대의 시절 처음으로 영국의 한 청년 노숙자 쉼터에서 이러한 기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만의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의 청년들이 모여있던 그곳에는 저와 똑같은 나이의 한국인 청년도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모여있던 시설이기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의 나이와 얼굴을 숨긴 채 대리인을 이용해 그곳 시설을 찾아가 저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해주거나 경제적인 물품을 후원하는 등 최대한 청년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나이였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닌 오로지 운이 좋아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던 시기였기에 최대한 그곳 복지시설의 청년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곳에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이 대부분인 그곳에 어떠한 이유로 그가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고 저희 후원 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저희 대리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빼먹고 하지 않던 친구는 그 한국인 친구뿐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가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국인 친구가 저희 대리인을 통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왜 영국의 청년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지의 이유와 자신의 입양, 부모님을 찾게 도와달라는 짧은 메시지도 적혀 있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고아로 자란 광수라는 이름의 한국인은 한국에 있을 당시 한 중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는데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오던 평범한 어느 날 자신의 입양 중국인 부모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입양사고이자 사건을 겪은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비행기 값만 할 수 있는 소량의 현금과 이곳 영국의 청년보호시설로 가라는 중국인 부모님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입양 부모님이긴 하지만 고아로 지내오다 또
다시 하루아침에 부모님께서 사라진 하나의 사건은 광수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쪽지에 적혀있던 이곳 영국의 청년 쉼터에서 무려 4년이 넘게 버텨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당스럽게도 중국인 입양 부모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영국의 청년보호시설을 쪽지에 적어놓았던 것이었고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더군요. 광수의 편지를 모두 읽은 저는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현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광수의 상황에 마음이 쓰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광수에게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이지만 다양한 사건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수에게 저는 직접 찾아가 오랜 시간 그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광수도 점점 저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그렇게 저와 광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광수의 재능을 알아본 저는 광수에게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게 되었고 잠깐 고민을 하던 광수는 자신이 피해를 끼치지 않게 온 힘을 다해보겠다며 월급은 전혀 상관없으니 일할 수 있는 자리만 달라는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광수가 회사 회계를 담당하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순이익도 많이 늘어나며 부가적인 낭비의 비용도 잡게 되는 너무나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시작하더군요. 광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산수에 어느 정도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대학교 수학과 관련된 서울의 대학교로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 중국인 입양 부모님께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광수는 저희 회사의 모든 비용 담당 그리고 월급 관련 회계장부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저는 오로지 회사의 사업 확장과 비즈니스에만 신경 쓰면 되었기 때문에 저와 광수는 정말 합이 잘 맞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오며 저는 그 사이 한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식까지 낳게 되었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진짜 친구 관계인 사람들은 광수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미 40대가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사업은 안정적이지만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항상 회사의 많은 일을 같이 도와주고 회계를 담당해주는 한국인 친구 광수가 있었기에 버틸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영하던 커피머신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상태에 돌입하는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던 저는 중국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 중국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나 바쁜 와중에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실수로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에 서명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제 실수와 착오였기에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분들은 하루아침에 대표인 저로 인해 심각한 생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업체 측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커피머신 공장까지 사기 계약 조건에 넣어버리면서 저희 공장을 대리인으로 인수하기까지 했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 구조가 무너지게 되었죠. 광수와 함께 몇 개월을 고민하며 가족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광수의 빠른 대처로 회계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는 어느 정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불씨만을 살린 것일 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년여를 고민하던 저는 결국 회사의 빚을 안고 법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은행권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마지막 모든 사업적 빚과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죠. 하지만 가족들 특히 아내는 제가 하는 사업이 무너져 내리자 더는 저와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 돈도 없는 늙은 남자랑은 절대 살지 않겠다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있던 저희 아들과 딸도 저한테 물려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아내의 설득 때문인지 저와는 모든 연을 끊고 심지어 저도 모르는 사이 아내와 함께 아예 영국이라는 나라를 저 몰래 떠났더군요. 회사가 파산하고 아내와 이혼했던 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의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자식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나이 많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휴대폰 요금까지 지급할 돈이 없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버린 저는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에서 노숙자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길거리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광수에게 연락할 수는 있었겠지만 광수 또한 저 때문에 회사에 심각한 부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락할 염치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영국의 가난한 도시 블랙풀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한 저는
처음 노숙자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숨겨놓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따돌림마저 시작하더군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저는 다시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보려고 했지만 한번 시작한 노숙자 생활은 수십 년을 사업으로만 살아온 저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위 노숙자들의 괴롭힘은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블랙풀의 길거리 노숙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밥을 얻어먹고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살아가던 저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노숙자로 지내다 보니 이제 그만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려던 어느 날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에 제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공원에서 저를 깨우던 그는 저처럼 똑같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수십 년 전의 한국인 친구이자 사업 동반자였던 광수가 있더군요. 저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던 그 순간 광수는 수년 전 저와 함께 찍었던 종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난 15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을 진행하고 회사의 모든 빚을 처리한 뒤 잠적해버린 저와 달리 광수는 제가 노숙자로 지내던 15년의 기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밤낮 없이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기는 했지만 현실의 무서움에 도망친 저와는 다르게 광수는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뒤 회사는 1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제가 회사의 대표로 있던 시기보다 더 커지게 되었고, 광수는 지난 15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던 것이었어요. 광수와 저는 30대의 젊은 시절에 처음 만났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았지만 오히려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난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고 지내왔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광수는 저희 커피 머신 사업을 한국에까지 확장시킨 상태라며 저에게 같이 한국에서 지내자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노숙자였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린 채로 광수와 함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지난 10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던 광수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소원을 얘기하더군요.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실버타운은 저와 같은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병원이나 운동시설, 심지어 식당 관리까지 해주는 정말 편리한 건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그곳은 저와 광수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취미생활마저 강의해주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60대가 되고 나서 처음 겪어본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고 노후화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수 또한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서 늦게나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만약 저를 찾게 된다면 꼭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면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더군요. 30년 전 영국의 고아원에 있던 광수에게 도움을 주었던 저였지만 광수는 그때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끝까지 잊지 않고 노숙자가 되어버린 60대의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는 광수와 함께 한국에서 전국의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저희만의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여러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광수는 어려운 시기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있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힘을 쏟는 사업을 늦게나마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특히 수십 년의 세월을 노숙자로 살아오던 저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좋은 경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광수는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지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수가 1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국에서의 실버타운이라는 시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러한 감사하고도 소중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겠죠. 60대의 나이가 되어서야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